갈리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다진다. 기원전 50년 제1차 삼두 정치에서 원로원파로 전향한 폼페이우스는 집정관, 임기 만료를 구실로 카이사르에게 군대 해상과 로마 귀환을 요구한다. 카이사르는 집정관의 면책권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 복귀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기에 원로원의 강압에 응하지 않는다.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를 불복종과 대역죄 혐의로 고발하자 기원전 49년 1월 12일 카이사르는 이탈리아의 북방 경계선인 루비콘강을 넘는다. 시오노 나나미는 카이사르의 지적 능력을 100, 설득력 100, 육체 내구력 100, 자기 제어력 100, 지속의지 100으로 평가한 바 있다. 기원전 48년 8월 9일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갈리아 전쟁 7년의 오랜 전투 경험을 보유한 카이사르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폼페이우스 군단병을 압도한다. 카이사르의 창병 부대가 정면에서 폼페이우스 기병대를 막고 카이사르 기병이 적군의 배후를 포위하자 폼페이우스는 달아난다. 알렉산드리아로 도주한 폼페이우스는 전직 로마군 장교에게 피살되고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독재관에 오른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46년 4월 북아프리카 탑수스 전투에서 남아있는 폼페이우스의 원로원파 세력을 제거한다. 메텔루스 스키피오는 전사하고 우티카에 남아있던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기원전 45년 3월 히스파니아 남부의 평원 문다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완벽하게 승리해 약 5년에 걸친 원로원과의 내전을 종결짓는다. 기원전 45년 9월 카이사르는 이탈리아로 돌아오면서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되 옥타비아누스가 먼저 죽으면 브루투스가 상속자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한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 2월 원로원과 미네로부터 종신 독재관에 임명되자 공화정은 붕괴된다. 카이사르는 속주의 유력자들에게 원로원 의석을 제공함으로써 정원을 900명으로 늘려 원로원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킨다. 국가에서 곡물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도심을 확장하여 수도를 재개발한다. 원로원 최종 권고를 폐지한 카이사르는 재판도 받지 않고 로마 시민이 처형당하는 것을 금지한 셈프로니우스법을 부활시킨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폼페이우스 극장의 일부인 쿠리아 폼페이아에 도착한다. 킴베르가 카이사르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순간 카스카 롱기누스는 단검으로 카이사르의 목을 노리지만 옆구리에 꽂힌다. 카시우스 롱기누스가 카이사르의 얼굴을 베자 부칠리아누스는 등을 찌르고 데키무스는 허벅지를 자른다. 암살자 사이에서 브루투스를 본 카이사르는 자신의 토가를 끌어올려 머리 위로 뒤집어 쓴다. 분별을 잃고 무방비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23번이나 찔린 카이사르는 과다출혈로 사망한다. 차기 상속자로 카이사르의 신임을 받은 브루투스가 암살에 관여한 것은 카이사르의 독재적 권력 강화에 반대한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내전 당시 폼페이우스 편의 선 브루투스의 삼촌 소카토 역시 공화주의의 열렬한 지지자로 카이사르에 맞선 바 있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아낀 것은 자신의 연인이 브루투스의 어머니 세르빌리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남편 실라누스가 죽은 뒤 연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세르빌리아의 아들과 사위 카시우스, 롱기누스 모두 암살에 연루된다. 세르빌리아는 정치적 폭풍으로부터 가족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집에 회동한 공화주의자들의 음모를 은폐한다. 하지만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고 모두 목숨을 끊는다. 시오노 나나미가 평가한 브루투스의 지적 능력은 30, 설득력 20, 육체 내구력 20, 자기 제어력 15, 지속의지 60이다.